김민찬 기자. 네. 그동안에 헌재에서 1년여 동안 서로 법무부하고 통진당이 싸우면서 핵심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쟁점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가장 첫 번째가 통진당 강령. 이것이 과연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건가? 네. 그거를 숨기고 있는 건가? 이런 거였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이제 심판을 내린 건데,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있다. 이렇게 네. 헌법재판관들 8명이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예. 결국은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자, 통진당의 당원들의 활동이 과연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활동 강령에 이어서 이제 활동 부분까지 헌법재판관들이 본 건데, 네. 여러 이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석기 의원의 아로 문제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비례대표 경선, 부정 경선 문제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통합진보당의 활동 중에 하나인데, 예. 이런 것들이 사실상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행동들이다, 활동들이다,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은 본 거죠. 예, 예. 좀 첨언을 한다면요. 이 민주적 기본 질서, 이것은 바로 민주적 의사 결정을 의미하는 건데요. 네. 예, 통합진보당의 2012년 4월 비례대표 경선만 하더라도 부정 경선으로 치러졌습니다. 아주 철저하다시피 위에서 장악을 하고 네.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 형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예. 이것은 명백한 민주적 의사결정과는 배치가 되는 겁니다. 예. 자, 방금 이석기의 아로 활동 네. 이런 것들이 결국 통진당의 활동으로 같이 돼가지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다고 그랬는데, 네. 자, 그러면 이석기 등 일부 당원의 활동 이거를 과연 당 전체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상 이번 어떤 심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통합진보당 당원이 사실상 그 당원비를 내는 당원만 해도 3만여 명이 넘는데, 예, 그걸 진성당원이라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예. 진성 당원이 3만여 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모두 다 종북을 선언하고 이석기 의원이 하는 말을 사실상 따르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상 핵심 쟁점이었는데, 이번 헌법재판관들은 이석기 의원의 이런 어떤 주도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당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그 주도적인 세력에서 핵심을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이분들이 어떤 그 통합진보당의 활동에 기속된다,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은 봤습니다. 비록 일부 당원의 활동이지만 그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주도 세력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요. 예. 우리의 헌법재판소는 1988년에 그 대법원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석기 의원의 아로 문제는 바로 지금 그 대법원에서 곧 내년 1월 말쯤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석기 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의 가장 쟁점 사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대법원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런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셈이 됐네요. 원래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할 때 대법원에서 이석기 재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걸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먼저 했기 때문에 네, 두 기관은 계속 어떤 자존심 대결을 해왔는데요. 예. 지금까지 헌재의 각종 결정은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헌재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어떤 판례를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